용화성 흉룡사적관에는 지난 저국해방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 밑에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이 전투적인 창작 활동으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전쟁 승리로 불러일으킨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 그 가치와 의의가 비할 바 없이 소중해진 이 자료들을 발굴 전시하는데 한팔이 없는 불편한 몸으로 60살인 넘은 오늘까지 흉룡사적 일꾼으로 사업해온 한 여성의 숨은 노력도 크게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의 보람찬 삶에 깃든 숭고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전국의 70년 12월 수도 평양의 한 극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현지지도 6돌을 기념하는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께서 친히 모임에 참석하시어 촬영소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보내는 저 5차 대회 축하문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는 장례를 뒤흔들며 이온이어 터져오르는 박수소리.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밤내를 보내시며 장례를 굽어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옆에 일꾼에게 모두가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며 만세를 외치는데 저기 5번째 절 맨 끝에 앉은 녀동무만은 저렇게 울고만 있으니 무슨 사연인가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장군님께서 자기를 두고 마음쓰고 계시는 줄 알 수 없었던 이야기의 주인공 정성숙 동무는 절세 위인을 모신 이 영광의 자리에서 마음껏 박수를 칠 수 없게 만든 미제 야수들에 대한 징후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지난 저국해방전쟁 시기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 만행으로 절제의 량부모와 함께 자기의 한쪽 팔을 잃은 그였던 것입니다. 정성숙 동무가 미제에 의해서 불구로 된 사실이며 그 후 당의 품속에서 화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기술지도처 화학실험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게 된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아프시어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그가 한팔이 없는 불편한 몸으로 화학실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의 운명에 영원한 사랑의 봄빛을 얻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저희 정치 생활에 대해서까지 요해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사로총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된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원수놈들의 치떨리는 만행의 희생자인 그 동무는 자기 처지로부터 원수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계급적 자각을 더욱 높여주어 꼭 훌륭한 당원으로 키워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으시오 일꾼들에게 거듭거듭 저를 훌륭한 당원으로 키워주고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자고 저희 운명에 대해서 뜨겁게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경의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저는 미국 놈들은 나에게서 팔을 빼앗아갔지만 장군님께서는 그 한 팔에 비길 수 없는 희망찬 날에 운명의 새 난리를 옥색에 달아주셨다는 이런 생각으로 온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잠들 수 없었고 그묻은 그 사랑에 꼭 보답하겠다는 결의만을 다지고 또 다지었습니다. 어찌 잠들 수 있었으리. 당원으로 키워주자고 하신 오보이 장군님의 은정 넘친 말씀에 담긴 숭고한 뜻이 깊어가는 밤과 함께 그의 폐부에 더 깊이 새겨진 정녕 잊지 못할 밤이었습니다. 당원, 마음속으로 얼마나 소중히 불러보던 호칭입니까? 같은 또래 청년들이 영화 창작에서 성과를 올리고 당원의 영예를 지닐 때면
더더욱 간절해지는 마음 안고 불러보곤 하던 그 이름. 학원만 남같지 못한 몸으로 그들만큼 일하지 못한 것만 같아 아픈 마음을 달래며 입 밖에 내어 말하기조차 주저하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군님께서 그의 아픈 마음을 석석들이 헤아리시고 불행의 화가는 미제 원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심장을 끓게 하시고 방언으로 성장할 새봄 빛을 비춰주셨으니 그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성숙 동무는 그 객정을 안고 일했습니다. 한 발로 일하려니 힘이 붙이고 부표는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지난 저국해본 전쟁 시기 발다리를 일으켜도 원수를 족친 용전사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느라면 당과 수령을 위하여 당문들 앞으로 하고 외치던 그들의 목소리가 미아리치 오는 듯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성숙동무는 장군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분발하라고 고무해주는 그들의 절절한 당부도 함께 들었습니다. 따사로운 햇빛을 받은 씨앗이 움프고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촬영소에서 외팔 처녀로 알려졌던 성숙동무가 기술혁신과 창의과학 명수로 찬양받으며 삶을 빛내게 됐습니다. 운명의 햇빛은 처녀의 가슴에 끊임없이 비춰들었습니다. 촬영소에서 열리는 기술혁신 전시장에 나오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그의 장한 분들도 주의 깊게 도와주시며 또다시 크나큰 믿음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날 전시장에는 여객으로 만든 찰떡과 돼지고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 찰떡의 모양이 얼마나 신통한지 위장 장군께서는 손수고 찰떡을 만들어지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꽃파는 처녀의 그 육고집 장군이 생각납니까? 그 주인이 목사님은 깨살보다 비계를 더 좋아하시지 이렇게 말하면서 고기를 썩썩 비워서 팔던 그 육고집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집에 그 걸려있는 고기들이 예. 전부 요마 비닐로 만든 모자품이었습니다. 그걸 돼지고기의 제형이 얼마나 신통한지 한 분이 고양이가 보면 당장 덮칠 것 같다고 장군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장 장군께서는 이렇게 웃으시면서 고양이는 냄새를 맡고 덮치지 눈으로 보고 덮치지 않는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위장 장군께서는 한 초녀 화학실험원 동무가 불평한 놈으로 고심거린 끝에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장조직에서는 이 동무를 높이 평가해주고 삶의 보람을 한껏 느끼도록 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후 처녀는 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됐습니다. 입당의 그날 성숙동무는 목매여 울었습니다. 이름 없는 처녀의 남모르는 심정을 깊이 헤아려 걸음걸음 이끌어 당문으로 키워주신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뜨거운 격정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내 운명의 아버지 김전일 동지. 베풀어지는 사랑이 커갈수록 보답의 마음도 자랐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 촬영 준비 단계에서 꽃을 해결하는 문제가 난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손으로 만든 꽃들로 꽃바다를 펼쳐놓는다 해도 야외 조건에서 예상외로 비가 쏟아진다면 한순간에 못쓰게 될 판이었습니다. 무슨 묘책이 없단 말인가. 성숙동무는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이미 6번씩이나 읽어본 연출대본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계급적 원수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무천 짓밟혔던 꽃분이 일가의 비참한 운명.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원수들에게 강요당한 참상은 나 자신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구상에 원수가 남아있는 한 누구든 그런 불행과 고통을 미워할 수 없기에 장군님께서는 계급투쟁의 귀중한 지위를 새겨주는 이 명작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에 그토록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몸소 이끄시는 것이며 창조 과정에 복수의 피를 더 세차게 끓이라고 이 성수기도 그 대어의 한 성원으로 내세워주신 것 아니랴. 정성수 동무는 영화 주인공과 함께 혁명의 꽃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스스로 꽃을 해결할 과업을 맡아 나섰습니다. 그가 피워야 할 꽃은 단순한 촬영용 소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잔소리, 눈비와 폭풍 속에서도 지지 말아야 할 혁명의 꽃, 성장의 꽃이었습니다. 고심 어린 탐구 끝에 마침내 천으로 만든 꽃송이에 수지무를 입혀서 자연의 그